자미두수는 아마 책으로 발간이 될 듯하다. 지금 원고 수정 보완 중에 있기도 하다. 자미두수 등 명학은 출간에 그다지 제약이 없는 편이다. 이론과 실제 인물의 명반이나 명조를 놔두고 해석을 해나가면 되기 때문이다. 자미두수나 명리학은 선생 없이도 좋은 책을 만나면 충분히 실력을 쌓는 게 가능하다. 제대로 된 책을 만나는 게 관건이다. 그렇지만 관상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책이 나오기가 힘든 실정이다. 왜냐하면 실제 인물은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초상권이 걸려 있어. 그들의 사진을 책에 올려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관상은 무조건 실제 인물을 놔두고 공부해야 한다. 다른 예외가 없다. 관상이 사람 얼굴 보고 논명하는 건데 사람 얼굴이 없는 관상책이 말이 되는가?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이라는 거다. 초상권이 걸려 있어 시중에 나와 있는 관상책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 중국 관상고전은 그냥 쭉 설명밖에 없고 이마저도 워낙 난해하게 적혀 있어 습득이 어렵고 기껏 발바닥으로 그린 듯한 엉성한 그림 몇 개가 들어가 있는 책들도 있다. 그게 더 공부를 어렵게 할 뿐. 현대 관상책들도 다를 게 없다. 이론 설명이 쭉 있고 무슨 도판 같은 그림 몇 개 올려져 있는 게 다다. 관상의 이해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이때까지 본 현대 관상서 중 그나마 제일 나았던 건 화가인 저자가 자기가 직접 실제 인물을 그려서 만든 관상책이었다. 그림을 잘 그려서 그나마 공부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사진만 하겠는가?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실제와 같이 그려내기는 힘들다. 나도 관상서를 내볼까 생각으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그림이라도 그리는 수밖에 없기에 알아보니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주는데 한 점당 상당히 비싸게 받는다. 이게 수십 장이면 감당하기 힘들게 책제 작비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실제 인물을 그려 올리면 초상권은 피할 수 있어도 그 실제 인물이 명예훼손죄로 걸면 이걸 피하기가 힘들 거다. 그림도 그 실제 인물의 등재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인물이 그걸 허락하는 사람이 있을까? 뭐하러 그걸 허락하겠는가? 나라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저래 제대로 된 관상서가 나오려면 실제 인물의 사진들이 올라간 관상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관상을 제대로 배우려면 선생을 찾아가서 직접 배우든지 내가 그간 해온 실제 인물 사진을 올려 강의한 것으로 배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사실 관상 강의는 수강생만 볼 수 있게 설정되어 별 문제는 없지만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가끔 올리고 있는 실제 유명인물의 사진을 올린 관상실관 내용은 그 유명인이 꼬투리 잡으려고 한다면 걸릴 수밖에 없을 거다. 기라는 개념은 동양의 문화를 형성하는 기저가 되는 중요한 원초이다. 모든 만물은 기로 이루어지고 사멸하고 생겨난다는 개념인데 사실 서양에서는 이 기라는 개념이 에너지라는 과학 개념으로 나왔다. 이 기와 에너지 개념은 전혀 똑같은 것이다. 모든 만물이 에너지로 이루어지고 그 만물이 죽든 살든 결국 동일량의 에너지로 지구에 상존하게 되고 우주에도 상존하게 되는 것으로 기의 개념과 전혀 같은 것이다.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 그러나 이런 동일한 개념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서로 진화해 나가기 시작한다. 서양에서는 이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꾸어 열증기, 증기기관, 잠열 에너지, 열 에너지, 원자, 분열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등으로 정확한 수학 계산으로 에너지 변환의 결과를 계측해 생활에 이용하는 과학으로 발전해 나갔다.
즉 자연의 에너지를 인간의 삶에 이용할 수 있게 과학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에 반해 동양에서는 기라는 개념을 인문학적으로 발전을 시켰다. 기가 충만, 즐거움, 풍만함, 건강함 등등. 기가 부족, 피폐함, 가난함, 질병 등등. 에베레스트 산을 서양인들이 바라보면 저 산은 굉장히 높아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고 기압이 낮아짐에 비례해서 온도가 낮아지니 정상은 영하 몇 도 정도가 될 것이며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지대는 몇 햄 정도 라는 과학으로 보는 반면 동양의 고인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바라보며 산이 무척 높고 위로 쭉쭉 뻗으니 기가 위로 상승하려는 기운이라 기세가 세고 산이 돌산으로 산새가 크게 삐죽거려 기세가 날카롭고 험한 기운이라 저기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험악할 거고 오래 살기도 힘들 것으로 본다. 등으로 유추를 하는 등 같은 산을 바라보고 기에너지라는 입장에서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내어놓았던 거다. 이렇게 동양은 일찍이 아라비아로부터 수학을 서양으로부터는 기본적인 과학이 이미 들어와 있었음에도 과학인 아닌 인문학적으로 발전시켜 버렸다. 과학이 발전을 못한 주된 이유인 것이다. 물론 지금은 모든 것을 과학의 근거에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기가 어떻고 하는 기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수천 년을 내려온 기의 인문학적 관점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기 힘든 거고 실제로 한의학은 이 기의 관점에 모든 학술이 이루어져 있고 사주, 관상, 기문, 점술, 풍수 같은 수학도 모두 기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동양 수학을 공부하려면 이 기의 관점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의 관점을 어느 정도 체화 습득하지 않으면 절대 깊이 수학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관상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콧대가 높다는 말은 자존심이나 자만감이 너무 높다란 의미로 쓰인다. 이 말은 클레오파트라가 콧대가 조금만 낮았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는 명언으로도 알 수 있듯이 동서양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란 걸 알 수 있다. 관상에서 콧대 정확히는 눈과 눈 사이 상금 부위가 너무 높으면 앞서 설명한 에베레스트 산의 험준함과 같이 기의 진폭이 너무 과격해져 자만감과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인생의 풍파가 굉장히 많게 된다. 특히 여자는 더욱 심하다. 성격적인 부분뿐 아니라 재물적, 직업적으로도 파동이 심하게 일어난다.